그냥 아주 쉬워요. 이거는 바로 삼성전기예요. 왜냐고 묻는다면 전방 그룹이 반도체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입니다. 삼성전기는 네, 형님이 삼성전자입니다. LG노텍은 형님이 LG전자입니다. 그렇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최근 삼성전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삼성전기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기가 6월 달까지는 잘 갔어요. 그래서 6월 때까지는 잘 갔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갈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조금 쉬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20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성적표가 오는 날이 두려운 날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기는 성적표가 바로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는 조금 부진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추 200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삼성전기가 우리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바라본 투자가들이 가만히 볼 때 200조라 그러면은 머릿속에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최소 20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가만히 봐도 20조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찌 보면 주가가 한 10배 이상 가속을 밟은 겁니다. 왜 가속을 밟았느냐?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MLCC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저도 이 영상 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인 MLCC, 전 세계 MLCC 1위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또는 기타 이비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딴 게 아니라 실적이 증가되는 속도 자체가 엄청 빠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어요. 조금 좋은 예로 비교를 하게 되면 10만 전자 이전의 삼성전자의 자리, 그 다음 20만 닉스 이전의 하이닉스의 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불과 이거는 참고로 10달 전 이야기입니다. 작년 7월달, 8월달 이야기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성전기 이제 그런 과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은 삼성전기가 뭐 MLCC 부분이나 기타 FC, BJ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요하게 바라보는 데이터, 지난 1분기 실적이나 지난 4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광학 솔루션 부분을 제외하고 카메라 모듈인데요. 그걸 제외하고 패키징 사업부라든지 이런 이쪽 MLC 사업부에서 확실한 실적 증가 속도가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관점을 조금 접근하시면 좋아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MLCC 부분과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사업부의 압도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이 보정된 기업이고 보정된 섹터이기 때문이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기 목표가 35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는지, 목표가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약간 비교하는데 작년인가요? 이제 혹시 이 기업 주주분들은 이 영상 보고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가 한때 60만 원 로포트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과거도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에. 근데 이제 10년치 영업이익을 좀 당겨왔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목표 가라는 것 자체가 당장 지금 가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삼성전기랑 비교한다 그런 게 좀 또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HBM 반도체 핵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하나는 이제 앞으로 뭐 반도체 기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에서 뭐 유리기판이면 유리기판 그다음에 실리콘 카패시티면 실리콘 카패시티 이런 쪽에서 글로벌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럴 수가 있기는 있는데 목표 주가의 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오버페이스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도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제조업이 아니고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거라면은 어느 정도 동일해요. 근데 지금 당장 목표 주가를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정해놓고 투자하기에는 실적이 회복되는 생각 속도가 빠르긴 빠를 건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조금 더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참고로 삼성전기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개별주를 빼고 그러니까 테크 중에서 삼성전기 하이닉스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압도적인 거고 삼성전기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판의 기술력이나 용처가 아주 다양하고 좋아질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ML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을 달지 못하겠는데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어떤 노이즈에 노출이 되냐면은 저거 중간중간에 말할 때는 매 분기 발생할 수 있는 뭐 국내 주요 ETF들의 리밸런싱에 대한 과정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실적 시즌이 3개월마다 다가오는데 높아진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맞춰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최소한 제 생각으로 어차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는다면 삼성전기의 요 결도 많이 조정을 보일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 투자론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저는 사실 이번 7월 달에는 삼성전기를 아예 안 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왜 안 보려고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7월 말에 삼성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물론 2분기보다는 잘 나올 건 알고 있습니다. 1분기보다는. 근데 과연 투자가들이 여전히 높아진 또 2분기에는 오르는 상승폭도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서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LG그룹과 엔비디아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LG가 보면은 이제 확실히 그 주가가 이제 2분기에 많이 올랐죠. 예, 40만 원까지 갈 때. 그 결과적으로는 젠슨왕의 효과였지 않습니까? 젠슨왕과 이제 협력과의 관계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거고.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서로 이제 POE에서 만나는 거니까. 엔비디아, LG그룹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AI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LG그룹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AI 반도체 칩을 또 세일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옴니버스를 또 엔비디아는 LG전자 대표적인 뭐 미국으로 치게 되면 미국의 월풀 같은 종합 가전회사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말한 온 디바이스 AI의 구현을 위해서는 LG와 삼성과도 또는 LG와 엔비디아가 삼성과 협력하는 것처럼 똑같은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와의 삼성의 협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반도체의 협력과 주로 물량이지만은 또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면 LG와 삼성의 공통점이 바로 종합 가전회사라는 거죠. 그럼 종합 가전회사이기 때문에 B2C 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AI,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협력으로 가기 때문에 협력 관계는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LG 입장에 놓고 봤을 때도 엔비디아 협력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예,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LG전자의 미래가 바로 냉난방 공조라든지 이런 칠러 쪽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LG전자도 수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한테 이제 확인한 게 LG그룹과 엔비디아 협력을 해서 수혜가 되는 거는 뭐 당연히 뭐 LG전자겠죠. 예, LG전자인데 LG전자도 있고 뭐 이노텍도 있고 CNS도 있고 할 건데 어찌 보게 되면은 주가는 이노텍이 가장 견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적인 면에서 협력 콜라보레이션을 봤을 때 이런 게 있는 거죠. LG그룹은 무조건 턴어라운드가 붙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회사가. 턴어라운드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적자가 아닙니다만 흑자성을 빨리빨리 땡겨야 되는 그림에서 놓고 볼 때는 뭐 LG전자 쪽을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주가 전략적인 관점에 놓고 볼 때는 LG전자는 20만 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이제 이런 관련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LG CNS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노텍은 꼭 엔비디아 아니다 하더라도 붙을 때가 많습니다. 예, 그냥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LG 또 뭐 누구죠? 테슬라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별개의 개인적으로 봐서 엔비디아 협력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길게 보실 거면은 이노텍 하지만 조금 추세를 좀 가면서 좀 삼성전기와 같은 결로 볼 거면은 이노텍 그게 아니고 약간의 정말 시간은 좀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LG전자 그룹 전사에 약간 미래를 본다 그러면은 LG전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가운데 투자 매력이 더 높다고 보는 기업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이거는 바로 삼성전기예요. 왜냐고 묻는다면 전방 그룹이 반도체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차이입니다. 삼성전기는 형님이 삼성전자입니다. LG노텍은 형님이 LG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냐? 삼성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반도체를 만들면서 온 디바이스 AI를 할 수 있는 기업이고 LG전자는 반도체가 없습니다. 예, 없죠. 그러면 그거 말 때 반도체 기판으로 갔을 때 삼성전기나 LG노텍이 둘 다 FCBA 사업을 합니다. 물론 투자 금액은 삼성전기가 조금 많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용처는 그렇죠. 삼성전기는 그 기판을 삼성전자와 콜라보를 하는 거고 LG노텍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예, LG 그룹 전사적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놓고 보게 되면 너무 쉽단 말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삼성전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할 때 LG 이노텍에 놓고 삼성전기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월드컵 게임도 아니고, 예, 그거는 바로 MLCC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측정 세라믹 콘덴서. MLCC는 LG 이노텍에는 거의 없습니다. LG 이노텍은 광학 솔루션이나 기판부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는 심플하게 놓고 보면 기성전 삼성전기죠.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2차 전지 업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3월 초에 있었던 코엑스 인터배터리 다녀오면서 무조건 이 종목이다. SDI였는데, 그때는 이제 삼성 SDI 주가가 40만원 이하에서 60만원까지 50% 정도 상승을 했고, 길게 보면은 저도 80만원, 100만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분기를 넘어오면서 이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에요. 이게 사실 2차 전지주가 2분기에 많이 빠졌습니다. LG, NA솔루션도 그렇고 기타 LNF 많이 빠졌는데 약간 트리거 된 게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이제 빠진 이유인데요. 팡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게 참 웃긴 게 투자하다 보면은 팡 그대로인데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주가가 사실은 정답이긴 해요. 팡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만약에 팡은 별론데 주가가 빨리 갔으면 이제 시장이 좋았거나 기대감이 컸던 거고. 근데 팡은 괜찮은 주가가 다시 많이 내려왔으면은 시장은 좋은데 그 좋은데 시장 자체가 다른 옆집 시장이 좋은 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적절한 비유가 되겠죠. 이 반도체 시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겠죠. 여러 가지 수급적인 게 복합적인데 일단은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투자들은 대부분이 ESS잖아요. 그럼 ESS라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뭐 데이터에서 수주를 한다 그러는데 ESS는 전기차 수주랑은 또 달라요. 전기차 수주는 과거 23년도에 보게 되면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SK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뭐 수조 원 단위, 뭐 10기가와트씩, 막 20기가와트씩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배터리 용량 자체가 보통 1기가와트씩로 하지 않고 10기가와트씩 대규모 대량 구매를 하거든요. 자동차라서 그래요. 차에 들어가는 그 라인 때문에 한 번 할 때 1기가와트씩 정도를 하지 않고 뭐 10기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보통 10조 원짜리 수주가 되는 건데 이 데이터 센터는 그렇지 그 정도는 안 하고 보통 1기가와트 정도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어려운 거냐면 이게 삼성이나 LG나 보니까 구석구석 수준을 해놨어요. 어디 데이터 센터 어디 해놨는데 근데 절대 금액을 가만히 열어보면은 옛날에 전기차를 바라보던 그 폭발적인 그 수주 잔고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붐이 좀 들어올 때는 들어가고 아닐 때는 아닌데 하필이면은 5월달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부터 뭔가 이상한 기류가 하나 감지됩니다. 갑자기 국제 그 리튬 가격의 상승세가 멈춰버렸어요. 2분기 때. 한때 저희가 이제 3월달, 4월달은 리튬 가격의 흐름이 되게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톤당 한 작년도 6, 7월달에 7만 위안까지 내려갔던 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무려 19만 위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리튬이나 탄산 리튬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ESS에 들어가는 양극재란 말이죠. 그러면 이 흐름 자체가 실제로 내려왔다는 건 시장이 여러 가지 복잡한 거죠. 이게 ESS가 안 팔리나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공급 과잉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중국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감산했다가 최근에 또 정산하려는 분위기 보면서 탄산 리튬의 선물 가격 자체도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LG,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팩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원가가 내려가도 별로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는 투신도 많이 작용하는데 탄산 리튬 가격이 내려가면 뭐 상관이 없죠? 왜 그렇죠? 뭐 왜 그렇겠어요? 원가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실제적으로 그게 올라가는 것 자체를 탄산 리튬이 내려가는 걸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수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요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부진해서 하반기에 다시 돌아설지 안 설지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가 이 3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발생했던 이 과정의 스토리를 가만히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발전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풍력, 태양광, 원자력, SMR이 이제 같이 움직였던 거. 그럼 그 전력을 발생한 전력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끌어와서 또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배분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스트럭처가 두 번째 섹터가 되는 거고. 그럼 그 전력 자체를 이제 백본, 뭐 태양광으로 생각하게 되면 또는 밤에는 해가 안 뜨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을 생각하게 되면 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됩니다. 예, 그런 이제 ESS. 그러니까 ESS는 어찌 보게 되면
전력 인프라스트럭처의 맨 엔드, 꼴찌예요. 그러면 주가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ESS 관련 섹터가 가려고 그러면 먼저 뭐가 가야 되냐? 그 중간에 있는 그 친구들이 가야 돼요.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가. 근데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기업 관련들의 주가 자체가 지지분하다 보면 이게 사실 주가가 지지하다 보니까 회사는 상관이 없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사이클이 상승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사이클은 저는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주가가 내려간 거지. 같은 말인데 주가가 못 간 거지. 50만 원 가던 LG엔솔이 고개를 숙였고 40만 원 떨어졌고 70만 원대 이상 가던 SDI가 5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그렇게 정도 볼 수가 있어서 사이클은 이상 없다. 다만 주가는 이런저런 여차여차한 요인으로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전지를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지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참 어려운 표현인데요. 모아가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네. 제가 왜 그러냐면, 모은다는 말은 주가가 이렇게 조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사는 거와 기다리는 거 비슷해요. 왜냐면 어차피 한 주 사나 10주 사나 내가 사야 될 주식이 100주라면 똑같은 그림인데, 이거는 투자가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성향이냐면은 내가 조금 급한 투자가 빨리빨리 수익이 났으면 좋겠고, 또는 내가 포물을 잘 느끼지 않는 투자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오르든 말든 어차피 이 기업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싸고, 어쨌든 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는 좋아지는 건 기정은 사실이고, 그런 관점이라면은 사실 모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SDI도 마찬가지인데, SDI가 뭐 올해 2분기부터 그 북미 쪽으로 SBB 1.5 납품 들어갔죠. 그럼 내가 8월달, 9월달에 실적 확인해 볼 수 있고 12월달에 SBB 2.0 북미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적으로 흑자 전환으로 가는 그림이니까 그런 걸 보시는 분은 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좀 성보가 나야 됐고 그래서 소부장을 건드리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조금 기다림이 났습니다. 소부장이라 그러는 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동대형종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또는 LNF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죠. 그렇게 좀 구분해서 양분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가장 기대하는 2차 전지 탑픽은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탑픽은 잘 변하질 않아요. 예, 그래서 탑픽인 겁니다. 과거 이제 저희가 23년도는 LG가 탑픽이었잖아요. 그때는 전기차여서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도 실제적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로봇은 지금은 1차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들어가는 게 이제 거의 LG께 들어가는데 그거 빼고 나서 여전히 지금 현대차는 SK를 현대차 입장에서 1차 밴드로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에 말이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 밀린 건 아닌데 LG의 전방 파트너가 대부분이 이제 미국의 GM이나 이런 포드나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SDI 잘 보면 SDI가 삼성이 의외로 LG가 갖고 있던 거 많이 가져왔습니다. 포드 최근에 그 나온 이야기가 벤처 10조 원 유럽 쪽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드 유럽 쪽 상용차 일부도 원래 LG엔솔이 좀 수주했던 건데 그것도 좀 삼성 SDI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고 그게 뭐 왜 그런지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뭐 저희 내피셜인데 만약에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배터리만 갖다 주는 회사 하나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근데 삼성은 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차 제조사들이 무조건 삼성전자 반도체만 쓰는 건데 이런 게 반도체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데이터 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도 있는 거고. 테슬라가 삼성과 협력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뭐 그런 어떤 연결고리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미국 주요 이제 명차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BM이나 벤츠나 이런 기업들이 일정 부분 SDI와 좀 손을 잡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 이제 지금 전기차 그룹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를 해요.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어떤 거? 보조금을 부활해라. 제조사들이 막 돈을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 또 좀 있고 또 유럽의 전기차 회사들이 일정 부분 이게 약간 어중간해졌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유럽 전기차 자동차의 프리미엄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눈치 보다가 이제 자동차도 내연기관 쪽에서도 이제 다른 브랜드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은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얘네들은 보통 비싼 차잖아요. 벤츠나 BMW가 5시리즈, 벤츠는 뭐 E클래스 이상만 가도 벌써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거의 뭐 1억대 뭐 저렴한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느 정도 고품질의 뭐 하이니켈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 벤처가 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파르소나 말고 고시원 배터리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폭발 사건도 있다 보니까 이미지도 많이 격추가 됐어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유럽산, 중국에서 생산하는 벤처 그 모델 말고 아마 유럽에서 생산하거나 유럽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국산 브랜드의 배터리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 이런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바로 SDI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전기차 오늘은 ESSA 이야기는 너무 식상하니까 빼고 그냥 전기차 순수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도 2차 인터픽은 SDI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